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8명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이후에 89일 만에 최다 발생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교수님이 지난 며칠 전에 이번 주 수목금토 중에 6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확진자가 668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고 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번 주 수목금토에 600명 이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89일 만에 최다가 나왔다는 거죠. 내용은 그런데 훨씬 나쁩니다. 우선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한 26에서 30% 정도 되고요.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에서 1.142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6대4 정도에 근접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난주 일요일 날이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종교계에서 굉장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켰으면은 뭐 우려하는 바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관리를 잘 못하게 될 때는 만일에 700명 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1000명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순회하면서 종교 모임을 갖는 그런 곳에서 꼬리를 물고 또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부활절 예배와 맞물려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그 정부가 일단 아직은 본격적인 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정부 안에서도 현재 상황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류 의견은 본격적인 4차 유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른바 핀셋 방역을 통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이제 주류의 입장인데요. 이제 비주류의 입장은 계속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퍼지고 있는 유행 상황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같은 임팩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쪽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300,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400명대에서 500명대 그리고 이제 600명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설 교수님이나 저도 수목금토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조금씩이지만은 계속해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예를 들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뭐 양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역을 그대로 두면은 계속해서 유행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확진 환자 숫자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서도 거리두기 격상을 해야 되냐는 목소리 쪽으로 점점 기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행 상황이 단시간에 잡힐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두기 격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었을 때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1년간 는 어떤 패턴이었었냐면 그 정확하게 복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 전에 유행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이 조금 깨지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좀 지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나빠진다 싶으면은 예전에는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어드는 실천을 했었는데 예. 그런 패턴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유행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서 개인적으로도 걱정이고 뭔가 뾰족한 대책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 단계 조정을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한 석 달 동안을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거리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상당히 많은 업소들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 제한이나 또는 영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 제한을 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카페 같은 데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뭐 등등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자는 특정 어떤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감염의 원천적인 곳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실내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시설에서도 일어난 그런 확산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0%에 육박하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채로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 조정을 해서 좀 더 조인다고 해도 결국은 가게 되는 것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형태로 또다시 카페 같은 데는 테이크아웃만, 식당도 영업 제한을 한다거나, 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것이며, 또는 지금 이렇게 좋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실효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아마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겠지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덧붙이면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동안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이제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고 또 실천을 해야 될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방역 상황이 좋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 전에 시민들이 알아서 유행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실천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유효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 방역의 중요한 특징이 시민 방역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시민 방역에 힘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민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1년 넘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지금까지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비율로 보면 한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선 제일 문제는 백신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병의원급,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한 그런 어떤 접종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대규모 접종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적인 요건은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이제 충분한 양, 과연 공급이 되고 있는가, 또는 즉시에 우리가 필요한 때에 공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들여오는가 이것이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도와 유럽 나라들이 지금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는 아예 그냥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법령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들을 자국 계약 물량을 먼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못을 박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제약회사들이 위탁 생산하는 백신 물량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백신 물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방역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생산한 백신은 인도에서 필요한 물량을 먼저 소화하고 난 다음에 남은 물량을 전 세계로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못을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고요. 유럽 국가들도 좀 이따가 뭐 연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백신 물량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먼저 계약 물량을 소화를 한 다음에 외국으로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도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딱 백신 반출을 막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백신 반출을 뭐 제한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에 대해서 미국과 먼저 계약한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존슨앤존슨, 얀센 같은 기업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 백신 생산 물량이 밖으로 전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현재 물량을 제한하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정부 당국자가 기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금 SK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한 다음에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출 규제, 그러니까 반출과 관련해서 뭔가 반출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상당한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도 다른 국가들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외국에 반출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을 촉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다른 백신들도 필요하고 또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역학 구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수출 위주의 그런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경제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안동 공장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떻게든지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생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도 주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의 카드를 내보이면서 약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읽힌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도 약간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도라든가 유럽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백신 이기주의를 막 보이는데도 많은 국가들이 양해를 어느 정도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나 유럽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래 저 나라 사정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 상황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버리면은 이건 국제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때 원료 물질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공급을 해주면 그 원료 물질을 조합을 해가지고 제조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겠다, 우리 물량부터 먼저 소화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에서 원료 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뭐 100만 회분 보낼 거를 뭐 조금 더 줄여서 보낸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의 또 우리도 제약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방금 설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이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이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테니까 대신에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 중에서 일부 물량이 정기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우선 배정되도록 혹은 우리가 추가 계약이라도 할 테니까 그 추가 계약된 물량의 일부를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좀 정부가 나서서 협상력을 발휘해야겠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을 때 다른 그 백신 제조사들 있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이런 측에서는 너희가 그러면 수출 제한하니까 우리 약은 좀 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빼고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 이외에 다른 백신들이 이 지금 생산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긴급히 공급해야 되는 곳에서도 긴급히 공급해야 되는 곳에서조차도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신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양을 배정받기에는 우리도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의 수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급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백신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과 협상을 통해서 안동 공장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가 오히려 거기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야말로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전히 계속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 상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우리가 손에 쥐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손에 쥘 가능성이 가장 큰 백신은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협상과 관련된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늘어납니다. 몇 차례 언급해드렸던 역시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이라고 하는 옵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상반기에 진짜 계획대로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다 마무리해버리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일부 물량을 또 세계로, 밖으로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의 외교 광고 속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때 우리나라는 약간 숨통이 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초점을 딱 맞추고 좀 냉정하게 좀 여러 가지 협상력이라든가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종류 상관없이요. 이번에는 해외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 하나둘씩 복귀하는 나라도 있는데 확산세가 다시 커져서 걱정을 끼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탈리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고 있습니다. 예, 피렌체 그쪽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는 3단계로 등급을 나눠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피렌체는 지금 가장 위험한 단계인 3단계 레드존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는 하루 평균 약 2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었고요. 어저께는 7,700명으로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피렌체는 680명, 어저께 확진자가 6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레드존이기 때문에 필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거리는 매우 한산한 편입니다. 예, 3단계 중에 가장 심각한 레드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4월 6일자 통계를 보면요. 현재까지 1,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인구가 6,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접종률이 약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1차 접종 대상자들이 먼저 하고 있고요. 1차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률은 약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3월까지 백신 확보가 1,4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약 한 4,8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가 약 한 60%,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모데나 순으로 그렇게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혹시 백신의 종류별로 사람들의 선호가 엇갈리거나 하는 경우도 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화이자 백신을 더 선호한다든지. 그거는 예. 글쎄요, 사람들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자세한 것보다는 일단 백신을 먼저 맞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를 백신 주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주문량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만 지금 도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쪽도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병상이 바닥에 나서 병원 뭐 계단에서 치료를 받고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바닥뿐 아니라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거의 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총 3,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만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한 이탈리아 친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한번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10일 안에는 양성으로 반응이 100%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10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는 코로나 검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이틀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틀 동안 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0유로를 내고 개인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검사조차도 바로 받을 수 없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어떤 방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방역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3단계 제한 조치입니다. 옐로우, 오렌지, 레드존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그 감염자 수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그 시간이 저희가 바뀌곤 하는데요. 이번에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이 전부 다 총 봉쇄령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휴가 끝난 지금 직후에는 현재 이탈리아는 대부분 오렌지존과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존과 레드존으로 지정이 되면 바나 음식점 같은 모든 곳에서는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밤 10시 이후에는 강력하게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후 4시 이후에 슈퍼에서 술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객도 뚝 끊기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이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없으신가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예. 예,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도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관광 산업이 비중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데요. 얼마 전에 관광청 담당자가 이탈리아 뉴스에 나왔었어요. 사회자가 언제부터 여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백신 접종이 한 60에서 70% 이상
돼야지만 여행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예측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계획은 하되 예약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먼 곳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님. 코로나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이탈리아에서 지내고 계시는 교민 이다님과 함께 저희가 화상 연결을 해봤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봉쇄령이 내려졌고 이동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백신 접종률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상황,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교수님은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 이탈리아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탈리아가 선진국이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의료 시설이나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역학조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많이 백신 접종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백신 접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는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도 주문량의 4분의 1밖에 도착을 안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이제 근데 그나마 지금 상황이 이탈리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인터뷰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1차 예. 접종은 어쨌든 간에 마무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70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 80대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장 위험한 80대 이상에게 백신을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치솟지는 않은 것으로 예.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설대우 교수님과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쪽은 여행도 백신 그 접종률이 60에서 70%가 될 때까지는 좀 내려놔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경우에는. 근데 영국은 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영국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군 내부는 집단 면역이 달성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기 실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영국은 일주일간 평균 하루 확진 환자가 3,493명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보단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확진 환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숫자가 354명인데 이스라엘이 900만 명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여기에 5를 곱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한 따지면 1,500명, 예. 1,600명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가 35명이에요. 확진자는 3,500명 가까이 되는데 예. 사망자는 35명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사망자가 8명 정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12월 7일 그리고 1월 4일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령자 중심으로 접종을 해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의 90%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수백 명 수준의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전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백신의 힘이고 백신의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내일 영국 상황을 저희가 현지를 연결을 해서 지금 좀 상황이 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